산업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나라의 철도 산업 인프라와 노하우가 유럽 진출 길목에 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K철도 이관을 논의하고 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가 체코와 고속철도 분야에서 이제 협의를 하기로 한 건데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체코가 어디인 줄 아시죠? 네. 유럽 대륙의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교통의 요지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체코 정부도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고속철도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 노선의 970km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건설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설계 일부 구간에는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설계 진행되는 것 중에 우리나라 업체가 2군데 공구에 현재 입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시작이 되어 있는 단계이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고 벌써 우리 KTX가 운영된 지 20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술적인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신호 체계를 만들고 또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독립을 이루어진 상태에 있고 또 20년간에 걸친 운영 경험이 있고 또 현재도 고속철도를 건설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체코 같은 나라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협력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것을 기회로 체코와 우리나라 간에 고속철도 분야에 앞으로 상호 협력을 좀 강화하자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K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K철도가 요즘 해외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우리 철도의 강점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체코 같은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하고 철도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설계에서부터 이제 고속철도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는 그 시빌 엔지니어링 건설 작업이 있어야 되고 설계 건설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에 또 유지 보수 그리고 차량 제작까지 모든 것이 다 한국이 완 패키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가 우리가 경쟁을 하는데 프랑스, 독일 그러면 좀 만만찮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술 수준은 우리하고 뭐 비슷하거나 또 그렇더라도 비쌉니다. 우리가 그 나라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개 나라에서 우리가 협력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열린 자세로 우리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가 가진 기술도 좀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100%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현지 생산도 하겠다라는 기술 공유와 현지화 전략도 같이 우리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있고 또 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사실은 단순히 상품 수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듯이 이참에 기술을 좀 배워서 자기들도 기술 독립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좀 유망한 협력 파트너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들인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몇 개 나라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뭐 체코뿐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등과도 이제 철도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제일 진행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랍에미레이트 UAE라는 나라 아시죠? 거기 이제 다들 우리 가보셨을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고 UAE 안에 6개의 부속 국가가 있는데 아부다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가본 두바이가 두 번째인데 아부다비하고 두바이가 다 굉장히 멋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철도가 없어요. 도로로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데 거리가 한 145km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리인데 도로만 가지고 가니까 좀 시간이 2시간 남짓 걸리고 해서 고속철도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320km급의 고속철도를 연장 145km에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이제 지난 7월 달에 토목 분야, 그러니까 노반 건설을 철길, 레일웨이를 어떻게 건설하겠다 하는
토목 건설 분야에 대한 PQ라는 게 이제 상세 설명서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서 공사를 할 터이니 자격이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시오라는 알림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토목 건설 분야에 대한 PQ가 지난 7월달에 공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차량하고 시스템 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길만 또 기차가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위에 다니는 기차가 어떤 종류의 기차여야 되고 또 고속철도 신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신호 시스템을 쓸 것인지 하는 데 대한 PQ가 9월 말 10월 초 정도에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토목 분야에도 우리나라 건설회사 두 군데가, 제가 이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건설회사 두 군데가 참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차량 분야 PQ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도 또 우리 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모로코에는 이미 대규모 차량 구매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차량 제작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1차 자격 심사는 통과를 했고요. 11월 달에 최종 이제 결론이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AE나 모로코 같은 먼 나라에서 고속철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업체들이 실제로 지금 입찰에 준비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 열심히 찾아가서 그 나라 이제 고위층 또 정부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한국 업체에 대해 좀 우호적인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또 하고, 우리 기술 소개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와 모로코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더 크게 우리 K철도의 해외 진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철도 종류가 많습니다. 고속철도가 있고, 그리고 또 300km 급의 고속철도가 있고, 또 250km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메트로, 우리 늘 타고 다니는 지하철, 또 우리 그 인터시티라고 하는 우리 이제 경인선, 경수선 같은 출퇴근용 열차, 다양한 종류의 열차들이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건설 분야는 물론이고 차량 제작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와 지금 그 협력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민자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그것을 전부 다 재정으로 하기가 마땅찮은 그런 재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민자철도, 그러니까 민간하고 같이 돈을 좀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PPP라고 합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GTX 같은 것도 사실 일부 구간은 재정에서 하고 일부 구간은 민자철도로 운영을 하고 이런 방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어떻게 돈을 좀 조달할 것인가 하는 이런 사업 기획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을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지금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도 저희하고 상담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UAE나 체코, 또 폴란드, 또 저 멀리 또 파나마 같은 나라들도 한국과 철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진전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철도 하나 건설하는데 아까 두바이 UAE 같은 것도 145km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사비, 차량비까지 해서 한 14조 원 정도의 프로젝트이거든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젝트도 굉장히 크고, 이게 또 관련되는 그 유발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해외 진출에 앞장 세울 만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들이 참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토부와 이제 체코 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왜 체코와 MOU를 체결한 건지,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좀 전해주시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침략 전쟁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 협력 이 파트너십을 선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3억 불 규모의 유상을 합쳐서 지원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인데 우리가 동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일을 해줌으로 해서 이제 그 나라에 도움도 주면서 또 그 과실이 우리 기업들에게도 강하면 또 오는 것이 사실은 또 다른 또 이 성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코는 우크라이나하고 굉장히 국경이 맞닿아 있지는 않지만 민족적으로 동일합니다. 슬라브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체코 분들이 대충 거의 다 알아듣는데요. 약간의 이제 지역 발음이 있지만 예. 의사소통이 잘 되고 아마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지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약 38만 명 규모의 아마 단일 국가로는 최고 많은 수준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가 체코입니다. 예. 이제 체코가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서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그냥 활동하기보다는 체코 기업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지만 체코 기업이 저희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한 140개 정도의 기업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하고 우크라이나 교통부하고 체코 교통부하고 우크라이나 인프라 건설 재건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MOU를 맺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GIS 지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만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 분야에 대해서 이미 먼저 나가 있는 체코 기업과 파트너가 되면 체코 기업 입장에서는 또 든든한 또 사업 파트너가 생기니까 좋고 저희도 우리가 경험 없는 우크라이나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또 이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러시아와의 외교적인 그런 역학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가깝기 때문에 예. 네. 표면적으로는 뭐 러시아가 달가워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K 철도 산업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